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오늘 4% 반등에 성공했고 2만 원에 바짝 붙였습니다. 여기 2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슈가 딱 터지면서 원전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이슈는 SMR. 그쵸? SMR 방식도 있지만 SMR이 종목 이름이기도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 자, 이쪽으로 해프닝이 있어서 발생한 그런 하락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매물을 먹고 올라올 겁니다.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돌파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상당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며칠 동안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 반등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을 했고 저는 오늘 매매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일단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인증을 하는 것만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최근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쵸? 대주, 전자, 재료.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이틀째 보유하고 있는데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음에 태성. 자, 태성도 보면 매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매수 진행됐고요. 그리고 매도한 결과 물론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다 마찬가지. 저는 정확하게 고가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가도 잡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더라도 어때요? 50%, 11% 이런 식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간, 그쵸? 이쪽 구간에서 대략 한 6,300원 정도의 그 평균 단가가 잡힐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도의 매도를 하더라도 1,370원에 매도를 하더라도 어때요? 매수한 가격이 6,200원, 7,110원, 7,260원이에요. 그런데 1,370원에 매도했을 때 50.96%가 떨어졌다. 이 수수료까지 다 제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에요. 굉장히 큰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의 공략 시점, 공략 타점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태성 6월 3일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 있죠?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 3개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우양 봅니다. 돌파하는 구간에서 그쵸? 제가 정확하게 공략한 결과 매수, 매도, 내가 팔고 더 올라가죠. 똑같죠? 그쵸? 다 동일하게 다닌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우양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제가 여기 5월 31일 날 우양 정확하게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했습니다. 고가 돌파 종목만 한다. 이 가격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와서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무조건 배워 가시고요. 지금 제가 무료 입장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죠. 이 내용을 토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언제 처음 매수했나요? 돌파한 구간에.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떨어졌어요. 근데 요건 또 샀어요. 원래 제가 떨어지면 팔거든요. 손절합니다, 저는. 근데 이건 또 샀어요. 왜 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두산, 원전, 매수, 돌파 2주 안 걸렸죠? 14.7%. 그쵸? 그리고 우리기술 보세요. 매수, 매도 23%. 또 떨어지니까 반등 확인하고 매수, 또 떨어지니까 매수. 두산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수. 그쵸? 이렇게 진행하고 4% 반등. 떨어질 때 매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떨어질 때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갈 때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것, 이게 매매의 핵심입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불탁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기대하는 바가 좀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19,000원일 때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매수 완료되었고 내일 시세 구간 22,200원에서 22,500원 기준 2, 3일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며칠이 지난 지금 나왔어요. 지금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서 이틀에서 3일 정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 우리는 반등 확인하고 2만 원 확실하게 돌파하는 부분을 봤을 때 매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왜 나오느냐? 두산에너빌리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가의 매물 저항을 맞습니다. 우리기술도 마찬가지고요. 두산은 지금 사상 최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잘 가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많이 올랐는데 제일 잘 간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싸게 살라 그러잖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싸게 살라고 하는 순간 나는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알아야 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근데 원전이 지금 다 지어지고 SMR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대충 기간 얼마 잡고 있어요? 한 10년 잡죠? 이 10년 잡는데 그 10년 동안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하이닉스가 23년도 적자 찍었습니다. 근데 주가 2배 이상 올랐어요. 왜? 22년도, 21년도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 빠졌으니까. 먼저 반영했고 적자 찍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 아니에요. 원전 산업 자체가 사이클을 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는 정책적인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친환경 에너지원, AI 에너지, 전기 부족, 그쵸? 이런 거예요. 친환경은 뭐예요? 탄소 배출이 없는 거. AI는 뭐예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전기가 부족하다. 그것도 미국에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친환경 요거 두 가지의 교집합이 되는 게 원전 말고는 없다. 하나 더 하자면 수소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스토리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그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안 오르면 말짱 헛일이죠. 그래서 저가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 저가를 포기하는 방법을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진짜 수익은 태성 50%, 정확하게 있죠. 50%, 그리고 우양 40% 2주 안 걸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왜 제가 저가에 매수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 사는지예요. 언제 사는지 알아야 내가 2주 딱 보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2주 딱 보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한적인 리스크를 두고 내가 매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수익의 폭은 종목별로 상황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가격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원전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전체적인 강세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사연을 적어주셔도 제가 최대한 빨리 여기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매매하는 이 구간을 보면 다 2주가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2주 안에 제가 매도하고 그리고 수익 전환시키는 부분을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안 되면 심리 무너져서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을 토대로 진행하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반등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매물 소화를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보내야 된다. 어떻게 보내야 될지가 중요하고, 그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지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